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니TV입니다. 술, 그중에서 특히 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봄베이 사파이어라는 브랜드를 잘 아실 겁니다. 푸른빛이 도는 병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예뻐서 여성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봄베이 사파이어 증류소는 잉글랜드 남부지방에 있는데요. 몇 년 전 영국을 여행하면서 이 증류소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술은 주종을 불문하고 잘 마시지만 진은 그다지 즐겨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을 만드는 봄베이 사파이어 증류소에 간 건 바로 여기에 건축 덕후인 저의 눈을 황홀하게 하는 멋진 건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헤더윅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스틸 하우스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멋진 건축물과 향기로운 진의 향취를 맛볼 수 있는 곳, 잉글랜드의 봄베이 사파이어 증류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헤더윅은 독창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살아있는 레오나르드 다빈치로 불리는 영국 출신의 건축 디자이너입니다. 세계 각지에 있는 그의 작품들을 보면 그야말로 입이 딱 벌어집니다. 디자인이나 콘셉트이 너무나 독창적이고 환상적이어서 건물 하나하나가 다 그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영국에 가면 꼭 보고 싶은 토마스 헤더윅의 작품이 있었습니다. 런던 가든 브릿지입니다. 런던 가든 브릿지는 런던의 템즈강 위를 가로지르는 정원이 있는 보행자 전용 다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수상 정원이라는 타이틀로 야심차게 출발했고 설계자로 토마스 헤더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가 디자인한 런던 가든 브릿지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엘프족들의 나라로 진입할 때 건너는 몽환적인 길목을 연상시킨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상적인 그의 디자인은 끝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런던시가 천문학적인 건축비와 유지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프로젝트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저는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다가 영국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런던에서 토마스 헤더윅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보고 싶다는 저의 오래된 꿈은 결국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어요. 봄베이 사파이어 증류소에 가면 그의 스틸 하우스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설마 그 건물이 사라지지는 않았겠지? 물론이지. 이름이 스틸 하우스인데 사라질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봄베이 사파이어 증류소는 잉글랜드 남부 햄프셔의 윈체스터에 있습니다. 옛날에 화폐 제지 공장 건물이었던 걸 증류소로 리노베이션 한 건데요. 붉은 벽돌의 옛 건물 한가운데 토마스 헤더윅이 지은 스틸 하우스가 있습니다. 현재 봄베이 사파이어 증류소에는 기존의 화폐 제지 공장과 증류소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전시실과 회사에서 주최하는 글라스 디자인 공모전 수상 작품을 전시하는 갤러리, 증류주를 만들고 여기에 향을 입히는 증기 주입 공정이 이루어지는 증류실, 이곳에서 생산된 진으로 만든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바, 그리고 진이 들어가는 향신료의 원료가 재배되는 온실 등이 있습니다. 증류소 투어는 기본 투어와 칵테일 마스터 클래스, 온실 투어, 역사 탐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기본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봄베이 사파이어는 1987년에 출시된 진 브랜드입니다. 술 브랜드 치고는 역사가 짧은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으로 널리 이름을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짧은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술 자체의 맛보다는 봄베이 사파이어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인도의 봄베이와 봄베이의 별이라는 보랏빛이 감도는 푸른빛 사파이어를 결합시켜서 만든 브랜드 이름부터가 남다르죠. 이국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운 이름입니다. 푸른빛 사파이어를 연상시키는 아름다운 술병 디자인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에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가 그려진 라벨을 붙여 전체적으로 매우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데 그냥 병만 놓고 보면 술병이라기보다는 향수병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투어에 참여하기에 앞서 갤러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유리 선반에 온갖 종류의 유리잔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봄베이 사파이어가 매년 개최하는 글라스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인데 모두 투명하거나 푸른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라는 소설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전시장 한쪽에 있는 술병에서부터 유리 선반을 가득 메우고 있는 유리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블루였습니다. 블루는 봄베이 사파이어를 상징하는 색이죠.
키네틱 플로우의 몽환의 숲이라는 노래에 오감보다 생생한 육감의 세계로 보내주는 푸르고 투명한 파랑새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이 푸르고 투명한 파랑새가 바로 봄베이 사파이어 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시장을 보고 나서 중류소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중류소 이곳저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대충 이렇습니다. 먼저 옥수수와 보리, 메가 같은 곡식을 발효시킨 후 중류하면 순도 95도 이상의 주정이 얻어집니다. 가이드가 파이프에 달린 꼭지를 열고 거기서 나오는 맑은 액체를 컵에 담아 보여주었습니다. 순도 95% 알코올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마시면 큰일 나죠. 이 순수 알코올에 증류수를 넣어 도수를 낮춰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향료를 첨가하고 이걸 다시 증류수로 희석해서 알코올 도수를 40도로 낮춘 것이 진입니다. 진의 맛은 2차 공정에서 투입되는 각종 향료 식물에서 옵니다. 어떤 향료 식물을 어떤 비율로 넣느냐에 따라 제품의 맛과 풍미가 달라지죠. 봄베이 사파이어에서는 주니퍼베리, 감초, 아몬드, 고수, 레몬 껍질, 오리스 뿌리, 안젤리카, 계피, 후추, 생강씨 등의 향을 증기로 우러내는 방식으로 제조를 합니다. 증기로 향을 입히기 때문에 다른 진에 비해 맛이 깔끔하고 식물 특유의 향긋한 풍미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증류실 옆에 향료로 사용되는 식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말린 향료 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았습니다. 봄베이 사파이어 진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향료 식물은 증류실 옆에 있는 유리 온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리 온실이 바로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한 스틸하우스입니다. 붉은 벽돌의 증류실과 유리 온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리 온실은 증류실의 창문에서 나무줄기가 밖으로 흘러나와 커다란 원형으로 부풀어 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나무줄기를 연상시키는 강철 구조가 매우 동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증류소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순간의 움직임과 에너지가 눈앞에서 재현되는 듯 했어요. 주정을 만들기 위해 곡식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열이 나오는데 스틸하우스는 이 열이 창문을 통해 유리 온실로 들어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열은 온실을 덮이는 데 쓰이죠. 버려지는 에너지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렇게 열을 받은 따뜻한 온실에서 봄베이 사파이어 진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베이 사파이어에서는 술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투어를 마치고 증류소 안에 있는 바에서 칵테일을 마셨습니다. 얼음과 레몬 그리고 이름 모를 식물 이파리가 들어간 칵테일이었어요. 칵테일이 어떤 배합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상큼하고 시원하고 향긋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미각이 둔한 제가 즐긴 것은 술이 아니라 어쩌면 신비한 푸른빛으로 상징되는 봄베이 사파이어의 이미지였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봄베이 사파이어는 이미지빨로 먹고 사는 회사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이 회사만 그런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회사나 다 그렇죠. 봄베이 사파이어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의 생명은 이미지, 즉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봄베이 사파이어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이미지를 선보이는 Infused with Imagination 시리즈와 역시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단편 영화를 지원하는 봄베이 사파이어 이미지네이션 시리즈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봄베이 사파이어의 이미지네이션 프로젝트에 대해 회사의 국제 마케팅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동안 해온 모든 활동, 예를 들어 향료로 쓰기에 적합한 이국의 식물을 발굴하고 그 향기를 우러내는 방식을 창안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할 푸른색 병을 만드는 데에는 모두 상상력에 동원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상력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상력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참가자의 상상력을 시험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특히 단편 영화제가 눈길을 끕니다. 진행 방식이 아주 독특한데요. 참가자 모두가 한 사람의 대본 작가가 쓴 같은 대본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제나 내용은 무엇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대본만큼은 주어진 것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상상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5편의 영화가 선정되었는데요. 유튜브에서 5편의 영화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같은 대본으로 이렇게 다양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그 중에서 특히 대상을 받은 8번 방은 정말 놀랍도록 독창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을 만드는 회사가 자신이 후원하는 영화제의 소재로 술을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창의적 아이디어는 후원하지만 그것을 마케팅의 도구로 이용하지는 않겠다는 뜻이겠죠. 역시 상상력을 존중하는 회사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